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불라 유 투게더. 네, 이제 거의 10월 마지막 이제 주에 방송이 되는 사신불라 14번째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가을의 정치를 마음껏 안고 오신 신부님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필요한 동네 고잔골에서 온 안산 현정수 신부입니다. 네, 다음. 네, 은행나무골에서 온 왕리 은행나무골 홍택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실보다 사이버 세계가 더 가까운 현산실의 현정 베드로 신부입니다. 와, 오늘 앞에 미소가 대단한데요. 네. 저는 청소년 국장 박경민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어렵게 만들 거야. 글쎄 말이에요. 이거 준비해 오느라고 딴 건 준비 안 하나 봐요. 아니 좀 사인 좀 주세요. 한미대 신부 어떻게? 아직 네. 은행나무길은 어떻게? 네, 지금 아주 무르익고 있는데요. 네. 아우, 지금 냄새나 죽겠어요. 아직 절정은 아니군요. 네, 이게 은행이 막 떨어져서 이게. 그렇구나. 보기는 좋은데 참 그 거시기 하지. 계속 여기 어디 가면 네네. 발에 묻은 그 은행 냄새. 네네. 우리가 11월 지금 13일 정도에 네. 신학교에서 우리 부제님들하고 같이 네, 사신불라를 그렇죠. 네. 녹음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쯤 되면 떨어질까요? 절정일까요? 그때는 아마 좀 반쯤 떨어지기 떨어질 것 같다. 시작했을 그렇죠. 시기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 네. 예쁘게 좀 찍으면 좋은데 네, 네, 그건 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신불라 특별한 세 분을 좀 모셨는데요. 우리 수원교구 대건 청소년회에서 작년부터 대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부모님들 만나고 계신 상담다 선생님들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수원교구 대건 상담소 회장을 맡고 있는 구성 성당을 거쳐서 지금 마테오 성당에 가 있는 이유영 아가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 교구 그 용인의 그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동의 보정 성당의 본당이고요. 네. 저는 상담사 김인숙 미카엘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그 다운타운 인계동 만만치 않아. 인계동 성당에서 인계동 성당 본당 신자인 남문정 베아트리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흔들리 박수 한번 힘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명. 어떻게 강남? 강남.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건 좀 떨린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이 없어. 네, 긴장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누구를 만났을 때 문제가 있다. 너 잠깐 대화 좀 해보자. 대화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너 면담 좀 해야겠다. 면담에서 안 되면 또 상담 좀 해야겠다. 오늘 수원교구의 청소년들의 심신과 영혼의 상담을 해주시는 대건 상담소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자, 대건 상담소가 어떤 곳인지 인사 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인지 5년인지 제가 사실은 이 머리가 깜박깜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6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 국장 신부님께서 그 몇몇 분들을 사실 초대해 주셨어요. 네, 다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출신 선생님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상담소가 그러니까 취지 이런 거는 신부님이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내에 사실은 상담소가 생긴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에 아주 정말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다 오케이 해주셔서 와서 그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마 2년 전, 횟수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한 3-4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얼굴은 잘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연락처를 제가 입수를 해서 이제 지금 모시고, 이 문화원이 이제 청소년국이 돼서 부족하지만 공간이 한 2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공부도 하셨고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교구에서 좀 그렇죠. 우리 교구 신자하시니까 교구에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섭섭하셨었나 봐요. 네. 이런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응해주셔서 지금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인하고는 한민택 신부님. 네. 뭔 사인을 이렇게 하나? 네. 팔절로 죽겠어.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또 질문할게요. 네. 교회 안에서 하는 상담하고 일반 상담, 청소년 일반 상담, 그러니까 뭐 청소년 상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의 그 약간 나 이런 것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또 낫다, 특이하다. 차별화된 점?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영성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네. 예상이 없는 질문. 다운타운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상담료가 저렴합니까? 그럼 일단, 네. 네, 상담료 일단 저렴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소속이고 그쪽에서 배웠던 공부가 그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성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학회가 생겼고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 아니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기회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죠.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기 남 선생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여기 지금 일반 상담실과 여기 네. 이제 그 교회 내에서 하는 상담의 차이가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네.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상담소 같은 경우는 어떤 양육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걸 되게 회피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상담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이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세요. 태반인데. 예. 네. 근데 교회 내에서 상담은 정말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늘 아이들을 이제 함께 이제 참여도 해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모님들이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없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또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네. 네, 다시 돌아온 한민택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홍성남 신부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부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요. 이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가 정확하게 뭔지 잠깐만 좀 먼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네. 일 났습니다. 깔끔하네요. 상담 심리학회가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것을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의 복음화, 그다음에 상담자의 복음화, 그다음에 상담을 통한 복음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패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 신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의 상담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톨릭 정신을 정신으로. 바탕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 상담사로서 갖춰야 될 이론이나 지식들이나 뭐 스킬들을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익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영성적인 부분까지 더 교육을 해서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담자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상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회 안에는 가톨릭 신자 아닌 분들도 이렇게 계시기도 하나요? 일단은 조건이 가톨릭 신자이셔야 됩니다. 네. 세 분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런 상담사가 되실 또 계기가 있었나요? 이거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만 한번 신입할까요? 네네. 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담임 선생님한테 아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모래놀이 치료 이런 걸 하면서 상담을 알게 됐고 아이가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모 상담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사실은 되게 그쯤에 아이가 그렇게 힘들 쯤에 저도 사실은 조금
우울감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성당에 가도 뭔가 좀 심드렁하고 이런 딱 그런 시기였었던 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상담을 받고 굉장히 많이 힘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되게 활력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진 힘이 뭔지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활력 있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하고도 좋아지고 저도 좀 편해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뭔지 상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저도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그 교육 과정이 있어서 거기 같이 이제 교육 받으면서 그때 몇 기였습니까? 들어갈 때. 제가 6기였어요. 아, 6기였습니다. 네, 지금 네. 몇 기쯤 됐습니까? 지금 15기? 네. 1년에 한 기씩 기수가 1년에 한 기수. 2기수요. 두 기수. 거의 한 네, 20, 네, 네. 20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18기, 20기 뭐 이렇게 18기 된 것 정도. 같아요. 우리 비아트레 선생님은 이런 네, 계기를 네, 통해서 상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하게 되셨군요. 네. 우리 미카엘 선생님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쪽 심리상담 분야에 좀 관심도 되게 많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제가 좀 재능도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는 데는 정말 그렇죠. 네, 되게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가 1기부터 이 가톨릭 상담심리사 과정을 이렇게 광고 나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5기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해서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딱 결심한 계기가 레이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길 정말 자신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때 그 레이저 훈화 말씀에 하느님과 함께 가면 못할 일이 없다.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 다른 게 아니고 가톨릭 상담 심리사 하는데 못하게 해주실까? 할 수 이제 그 믿음으로 사실 결심한 계기는 정말 그 믿음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등록해서 공부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유영 회장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조금 환경적으로 또 이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다가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인지 저분의 뜻인지 주보에서 이제 그 가톨릭 상담 심리사 뽑는 거를 보고요. 지원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몇 번 있겠죠. 여러 번 있었어요. 네네. 사실은 저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순간이 왜냐하면 쟤네들 왜 저러지? 이게 저한테서 문제를 찾은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서 문제를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던 가장 큰 그 걸림돌은 저를 못 보겠는 거예요. 자기 예, 직면이 그러니까 다른 힘들죠.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죠, 조금. 그게 가장 두려웠었는데 그 신앙 체험은 다 주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떼제미사를 그 필기 시험을 치르고 이제 수련을 직접 이제 상담 수련을 해야 되는 그 찰나에 네. 그 떼제미사에서 그런 말씀이 사실 들렸어요. 내가 너를 치유해 주마. 그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물어보세요. 그것도 잘 식별해서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였구나. 내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치유가 돼야 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도 사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네,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아가돈 선생님은 몇 기예요? 저는 3기요. 3기. 예, 그럼 3기입니다. 3기, 5기, 6기. 네. 이렇게 되시는군요. 그리고 아마 또 오늘 여기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기도 아이가 셋, 우리 아가돈 선생님 딸만 셋, 여기는 몇십 몇 전 명? 아들만 둘이고 아들만 둘이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도 많고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 또 신랑
분들의 또 도움 없었으면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제가 대신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하셨고 지금 지속해오고 계시다 이렇게 알게 됐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그 분들랑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한번 상담을 시작하면 몇 번 정도가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뭐 상담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긴 좀 그렇겠지만, 만약에 상담을 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라 우선 신청 방법,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하는 요일 이런 거 누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상담 방법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상담 신청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번호도 안내해드려도 네, 될까요? 네, 자막 나갑니다. 전화번호는 031-8019-7722입니다. 당당하네요, 목소리가.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중에는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상주하고 있고요. 네. 주말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상주합니다. 그때 전화하시면 통화가 가능하고요. 네. 혹시 이제 그 통화가 되지 않는 날 전화를 하시면 그 부재중 전화를 저희가 이제 그 근무하는 날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네. 뭐 전화 신청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저는 회기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보통 한 10회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되는데 그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상담의 효과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10회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근데 10회기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25회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뭐 6회기, 5회기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있고. 네. 보통 평균은 10회기 네, 넘는다 네, 네. 전부다. 네. 네. 상담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왜 물론 있습니다. 선생님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그 뭐 저희를 표현은 이제 드랍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중간에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도 신부들이니까요. 신부들도 사실 영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상담 용어 중에 역전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럴 땐 중지시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신자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이게 엉켜가지고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엉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선한 뜻이 있느냐? 네네. 나중엔 다 증명도 되고 오해도 풀리는데 예. 선한 뜻이 없을 때는 문제가 좀 네. 네, 오래 갈 상담 수 있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어려운 용어인데 역전이가 저희가 제일 힘든 예,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역전이에 걸리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역전이를 상담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개인 분석이나 다른 공부들을 통해서 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현정수 주무님도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 요즘 우리가 청년까지도 조금 연장을 했잖아요, 대학생까지. 네, 네, 네. 요즘 대학생들도 좀 옵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죠. 많지는 않고. 네. 간혹 있었습니까?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전화를 했다가 네. 그 청소년이 아니어서 이제 그 못 받은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상담이 청소년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았었던 경우에도 네. 전화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그럼요. 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은 반가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대학생들까지도 청년들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미리 전화로 좀 상담 신청해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주된 내용 주로 요즘 어떤 것들 고민하고 상담을 주로 많이 받으러 오나요? 네. 순서가 막 엉켰죠 지금. 네, 좋습니다. 네. 뭐 다 다르실 수 있는데. 순서가 막 엉키고요. 사실은 머릿속에 준비한 내용도 네. 마구마구 엉켰는데요. 네. 주로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력, 학교에서 폭력 그 위원회 열려가지고 오는 친구들, 그다음에 가출,
또 뭐가 있나요, 선생님? 생각나는 거 왕따. 말씀해 주세요. 왕따 이런 문제, 우울. 우울, 그러니까 성적 비관도 네네. 있고 그렇죠. 네네, 성적 비관하는 거, 그런 것도 등교 거부. 등교 거부. 등교 거부도 되게 여러 사례 있어요. 등교 거부? 네네. 네. 학교 안 학교를 가겠다고. 안 가고 싶어 하죠. 어.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거는 그 전체 누구 이름이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부모님들은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보낼 수 없게 결론이 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상담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이루어지면서 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는지 안 가도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상담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여기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내 말 잘 듣고 그렇죠. 예, 학교 가려면 갈 거다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오셔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사실은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게 힘드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도 편안해 하시고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엉켜 있는 실타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난 건데 그런데 어떤 이제 마술과 같이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까지 연루된 문제라는 걸 이제 연루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신학교에도 우리 약사님들이 이제 1학년 때는 거의 이제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그런 바람과 그런 기대를 성소에 대한 안고 기대 때문에.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뭐 부모님의 어떤 바람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어딜 가나 그런 게 굉장히 연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연루가 아니라. 우리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용어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야매로 가기도 하고. 야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등교 거부는 뭐 그게 문제인가요? 우리 뭐 한 번씩은 다 마음속으로는 다 한 번씩 생각해. 전 그런 적 없습니다. 학교 가는 게 제일 행복했던. 웃기셔. 거짓말이셔. 등교 거부는 뭐 특히 월요일 날 학교 안 가고 싶고 직장 안 가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죠. 근데 이게 정도가 넘어서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등교 거부하는 마음까지는 이해를 해주는데 그렇죠. 등교 거부하는 행위가 이제 그렇죠. 또 문제가 반복됐을 되는 때,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반복됐을 때, 그런 다양한 또 케이스들을 만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스마트폰 과의존증이라든가 어떤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경험 중에서는 혹시 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까? 아직 우리 여기 상담 케이스 중에서는? 네, 지금 제가 만난 케이스 중에는 뭐 핸드폰 사용으로 뭐 문제가 있었던 친구는 없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친구들 중에는 네.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울분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디로 이렇게 표출이 안 되니까 핸드폰에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빨리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세대하고는 또 다르게 그렇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러면 친구 쫓아가서 울고 같이 운동하고 뭐 풀고 막 이랬다면 요즘 아이들은 어디 숨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보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대가 변한 것도 있고 방식이 조금은 좀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한데요. 케이스가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왔는데 저희 신부들도 문제가 얘라고 해서 문제 왔더니 보면 사실 뒤에 부모가 문제인데 부모가 절대적으로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부모가 문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거의 대부분 90% 100% 부모들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얘기가 뒤에 좀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아, 그럼 앞서 빨리. 이렇게 쭉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이렇게 아까 시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면담하다가 안 되면은 상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아라 해서 그 상담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오셔서 부모님들이 보이는 그 반응은 처음에는 조금 자책하거나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방어하세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저희 안에서 하는 게 부모님이 같이 오셨을 때 부모님들도 따로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담이 벌이 아니라는 거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게 이렇게 상담을 그런 쪽으로 저희는 갖고 가고 있거든요. 네. 아, 우리 그 운전 배울 때도 제일 어려운 게 배우자 운전 연습 시켜주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고요. 선생님들도 공부 가르치는 건 제일 어려운 게 자녀들 공부 가르칠 때 제일 어렵다고 그러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치시다가 한숨 쉬고 나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거든요. 참 어렵다고 보이는데 아마 그런 자녀들이 막 두 분, 세 분씩 계셨으니까 지금 솔직하게 자녀들과는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어떤지 웃지만 마시고 네, 한번 솔직하게 좀 본인 얘기도 좀 해줘보시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네. 상담사를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죠? 네. 막상 자녀들하고는. 네. 네. 뭐 중도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렇죠. 네. 노력은 하지만 네. 네. 없지는 마시고요. 네. 잘 될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게 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지지고 볶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지고 볶고 다만 조금 더 잘 소통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조금 더 해보는 엄마? 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카엘라 선생님 어떠세요? 남자 선생님 정답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좀 오답을 준비했어요. 네. 사실 상담이라는 게 그 머리로 공부해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제 마음 어려운 것도 해결하고 마음을 닦아야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 물론 갈등이 있고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그걸 이렇게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 네. 이제 그런 것 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길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처 방법을 좀 알고 있어서 네. 그런 게 아이를 아주 그 긴박한 상황까지는 네, 가지 네, 않도록 네, 네, 좀 그렇죠. 그런 네. 장치는 되는 것 같다. 네. 우리 아가다 선생님은 따님만 3명이신데 다 키우셨죠? 네, 다 대학 키웠다라고 다니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안 컸더라고요. 아주 해줄 일이 굉장히 많고요. 네. 사실은 막내가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요. 그 막내하고 어려움이 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데리고 네, 왔다. 네, 신문 한번 1년 전에 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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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3이라서. 네. 그 녀석이 제가 한참 그 유료 상담을 하러 다닐 때 좀 네.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네. 좀 지가 원하는 것도 좀 더 사줄까 하고 다닐 때 그 네.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차라리 나를 좀 상담을 해줘라.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양모 쑥 들어왔네요. 그냥 쑥 네, 들어왔네. 너무 그래서 그때는 뿌리치고 갔습니다. 뿌리치고 갔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사실은 알았고 그래서 제가 안다고 해서 그걸 또 다 잘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은 아까 남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미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통은 하게 되고 제 마음대로 제 성에 안 찬다고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 짓은 멈춰가고 있다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관계 회복이 아이하고 좀 빨리빨리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는 빨리 그만둬야지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 말, 그 표현만큼은 안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상담하는 엄마가 뭐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수도 없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 우리 신부들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신부님이 그렇게 표현하냐? 고해소에서 뭐 저거 하면 안 치면 신부님이 안 치냐? 뭐 이러고 막 저거 하면 저희도 반성할 게 참 많죠. 네네. 자, 우리 현미택 신부님 또 가시기 전에. 네, 그 뭐 부모님이 말씀도 이미 많이 나왔는데 네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뒷바라지해서 이 사회에서 또 자기 자리 잘 정말 찾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당신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또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부모님 마음도 참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은 다 이미 어떤 누군가가 다 겪었던 어려움들이고 이미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또 상담을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모님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혹시 몇 분만. 네. 뭐 망설이지 마십시오. 뭐 상담은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괜찮겠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신부님 말씀대로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저희 상담소에 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했던 방법들이 잘 되지 않아서 네. 예, 어떤 그 궁지에 몰린 벽에 막힌 그런 상태로 오시는 거고요. 그거 자체로 오시는 것 자체로 아이를 위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부분, 그게 바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해결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궁지에 몰려서 닥닥거리고 동동거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네. 예,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태에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네. 예, 누구한테나 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요. 예, 가족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덧붙일 얘기가 별로 없을 것 정도로 남정 선생님 기가 막히게 잘 데려오셨네. 괜찮았어요? 문제를 또 꽈볼까요? 네, 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 사실은 저희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용서를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용서라는 게 어떤 살면서 저지르는 잘못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당하는 피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아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후회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되돌릴 수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그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잖아요. 용서. 예. 예,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행복, 희망이라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아니구나. 예. 다른 길이 있구나. 바로 이곳이구나. 제가 지금 광고를 하네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알고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상담도 그렇고 신앙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한정욱 씨님,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 국장 신부님이 계시니까요. 이 기회를 빌어서 대건 상담소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또한 전폭적인 지원. 꼭 집어서 네, 대본 그건- 없는 얘기를 하면서. 네. 네, 한번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바람 같은 거 네. 있으시면 이런 길을 통해서 주교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신부님이 처음에 여기 불러주셨을 때 취지 얘기하시면서
교회 밖의 속도를 교회 내에서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자료가 협소해서 선생님들 다 못 올라오셨지만 선생님들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교회에 상담소가 생긴 것이 바로 최신의 엔진을 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면 이 얘기 꼭 하겠습니다 얘기했고요. 그 외형적으로 사실은 뭐 잘 갖춰진 시설 이런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네. 어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보수 교육 문제도 굉장히 있거든요. 네.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 나오셨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례 다룰 때마다 또 역전이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수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2년 이렇게 보내오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는 점? 네. 저는 그 상담소가 그 접근성이 좋지를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드시고 꼭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점. 다운타운 쪽으로. 제가 지금 다운타운 강남 쪽으로. 네, 다운타운에 꽂히셨네요. 네, 접근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점. 인계동 성당이 아주 커서 교류실이 넉넉하면 네, 옮겨도 그러면 되는데. 너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중요한 지적이시죠. 네, 지금 저희가 여름을 지나고 2번을 지나고 왔는데 2번 다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요. 네. 왼쪽 방에. 네. 그래서 곰팡이도 좀 쓸고. 곰팡이도 좀 쓸고 빨간 다라이 놓고 물 받아가며 이렇게 상담했었던 거 있었는데. 검소해 보이죠? 네, 되게 인간적이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이 있으면 부끄러워. 이런 얘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잘 이거 견뎌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다들 처음에 이렇게 부정했어요. 아니 그래도 장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하고 있으나 네. 마지막엔 편집된다 이제. 그래도 항상 수리는 잘 해주셔가지고요. 회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 장마철만 문제인데 이 누수가 참 안 잡히더라고요. 공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렵죠. 네, 누수만 안 잡히나 거기서 울려가지고 방송도 못했네 지난번에. 했던 거 내가 날라갔죠. 방송을 이렇게 보면요, 그 진행하시는 박 신부님이 기술 감독을 딱 쳐다보는 순간 체크해서 이거 편집 이런 사인 같아요. 나중에 보시죠. 네, 아무튼 솔직한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야.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상담 이제 마치면서 상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들 있으면 한 가지씩 뭐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아가단 선생님. 네, 제가 잊어버렸으면 말을 못할 뻔했는데요. 네. 사실은 부산에서 상담을 하겠다고 오. 전화를 하신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신문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신 게 사실은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내에 이런 곳이 생겼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오실 수 있겠냐고 계속 그랬더니 오실 수 있다고 이제 약속을 잡아 놓으셨다가 결국은 펑크를 내시긴 했는데 그때 그 전화가 사실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리카이나 선생님 어떤 분? 저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요. 네. 그 내담자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비밀보장 원칙이 어긋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네네네. 말씀드리면은 상담 회기를 꽤 했는데 네. 전혀 현실적인 변화가 없고 부모님이 항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클레임이 있어갖고 고민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종결할 때쯤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하기 전에는 정말 현실적인 생활은 잘했지만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상담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 사실 공부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상담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좀
이렇게 위안이 됐다 그럴까? 아, 그래도 도움이 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의 마음 같으세요. 말할 순 없는데. 선생님 비슷할 맞아요. 수 있죠. 네. 우리 네. 선생님. 저는 그 학교 폭력 문제로 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아주 맑은 아이고 순수한 아이인데 이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여러 번 학교에서 그런 학교 폭력 문제로 이렇게 위원회 소집되고 했던 친구였는데 네. 상담에 와서도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모 상담도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변화를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피정을 간 거예요. 피정을 갔는데 가서 아이가 1시간 반 동안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런 상담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작용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울고 싶었는데 울 장소가 없었는데 그렇게 울게 돼서 좋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는데 아이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경험이었겠다. 그런 기회가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변화는 그 상담으로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아이의 변화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병원에 가면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느님이 하십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쓰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은총을 늘 간구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세 분을 배우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상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림과 공감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아마 조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그때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아니 뭐 마지막 인사 얘기라고 가야죠. 아, 예. 아, 말 시켜놓고 나서 난 진짜 조급하게 된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가야 돼서 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방송 함께 해주신 함께 계신 조심해서 네, 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조급히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지금 너무 재밌게 연출했어요.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다시 네. 좀 진지하게 자, 편집하고 네. 아무 얘기 없이 간 걸로. 아니. 저는 사실 상담은 기다림과 공감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아마 단원고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고잔성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고 또 상처도 많고 또 치유받아야 될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담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정말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수원교구에 큰 결단을 내린 우리 신부님과 교구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님들도 감사하죠. 네, 왜냐하면 일반 사회 딱 1년 마감하다 보면 이제 상담 건수가 뭐야? 실적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데 뭐 그 부분을 넘어서서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면 교회법의 마지막 항목인데 인간 영혼 구령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갈 길 꼭 예수님과 함께 꼭 걸어주셔서 교회의 청소년의 벗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세 분 선생님 이렇게 초대하려고 이렇게 섭외 전화 드렸을 때 우리 아가다 회장님이 말주변도 없고요. 또 쑥스럽고요. 무슨 방송에 저희들이 나가겠어요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오늘
정말 이게 조근조근 이게 그냥 경험했던 얘기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사신불라 방송이 올해 이제 14번째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조금 넘어갔습니다. 우리 신부들끼리 얘기하지만 바쁜 신부 4명이 스케줄 맞춰서 이렇게 초대 손님 섭외하고 함께 방송하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반드시 전달해 드려야 할 내용들을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좀 빌려서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조금 조회수가 조금 나오고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매니아층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이 사신불라 함께 듣고 계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뭐 좀 해주시거나 또 애청자, 시청자시잖아요. 여기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고 나오셨을 텐데 어떻게 사신불라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뭐 격려의 말씀도 좋고 조언도 좋고 한 말씀씩만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칠까요? 네. 네, 일단은 신부님들도 지치지 마시고 상담 좀 받으시고 네,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으시고요. 네. 1번, 2번. 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박 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박신부님께 그 사신불라 그 네. 팟캐스트 얘기를 듣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뭐랄까 이렇게 그 영혼이 말랑말랑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되게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여기 출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애청자로 남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계속 애청자로 저희도 애청자로 계속 남아 있고 여기 아이들하고 식구만 들어도 10명은 그렇죠. 들어. 저 구독자예요. 상담 실적이 저희는 청취율입니다.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왔다가 신부님들 뵈니까 너무 재밌게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막 하는 거죠? 네, 재밌게 방송하시는 것 같고 이게 그 청취자들, 시청자들한테도 전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래서 뭐 100회, 1000회 가지 않을까. 천혜하면 우리 은퇴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앞으로도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신불라 14번째 방송은 우리 대건 상담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정욱 신부님의 알림불라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네, 수원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26일은 수원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기념미사 및 근속 교리교사 표창식 그리고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 시즌2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안양대리고 오전동 성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초, 중고, 청년, 그리고 교리교사들,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점점 추워지는데 선생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부님들 인사하시면서 마칠까요? 네. 상담이 필요한 현정수 신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근데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수험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